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현 시대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SNS의 이용 방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통을 이어나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한 역할의 중심이 바로 SNS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SNS란, 그리고 두 번째 SNS 및 메신저 소개, 세 번째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NS랑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말합니다. 흔히 이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보자면 오늘 저희가 소개드린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밴드, 그리고 페이스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SNS의 주요 기능으로는 소식 공유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글, 사진, 동영상을 게시물의 형태로 올려서 자신의 지인들과 일상과 생각을 쉽게 나눌 수 있다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소식 확인, 친구나 가족이 올린 소식을 확인하고, 오랫동안 못 본 사람과도 쉽게 연락이 닿아서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인 메시지라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못 본 사람들과도 쉽게 연락이 가능한데, 이게 가능하게 해주는 친구 찾기 기능입니다. 이 친구 찾기 기능을 통해서 다른 SNS 플랫폼이나 전화번호를 통해서 가족과 친구를 찾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기능에 따른 장점이 무엇이 있냐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가까운 소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거나 멀리 있던 사람들과도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바로 SNS 장점인데 이런 것처럼 멀리 있는 가족과 자주 소식을 주고받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까 글, 사진, 동영상 등을 게시물의 형태로 자신의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이에 따른 장점으로 사진과 추억 공유, 사진과 추억을 나누면서 함께 소중한 순간의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게시물을 계속해서 올리다 보니 게시물에는 자신의 생각과 좋아하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점으로 관심사 공유가 있습니다. 게시물을 통해서 요리, 건강, 취미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SNS 플랫폼은 현 시대에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의 예시로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은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신저인데 이것이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메신저 앱입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은 일상 공유도 일상 공유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 조금 더 중점을 둔 플랫폼이라고 보입니다. 1대1 메시지 혹은 다수의 사람들과 대화방을 파서 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통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는 한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메신저입니다. 두 번째, 다음의 SNS 플랫폼으로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톡처럼 1대1 대화도 가능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도 가능하지만 카카오톡과 달리 이는 일상 공유에 조금 더 장점을 둔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페이스북은 게시물의 포스팅이 카카오톡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롭고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친구의 소식 확인 및 일상 공유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사용자가 페이스북을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은 가끔 광고 같은 상업 목적으로도 많이 이용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처럼 일상 공유의 특징을 가진 SNS 플랫폼이지만 그것의 특징으로 하자면 페이스북보다 조금 더 일상 공유의 특징을 가진 플랫폼입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스토리 기능은 사진, 동영상 등을 거의 숏 컨텐츠의 형태로 올려서 24시간 내에 소멸되는 기능인데요. 이를 통해서 굉장히 활발한 일상 공유를 만들어내고 이 때문에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쉽게 그리고 빠르게 맺어가고자 하는 청년층에게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청년층에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인스타그램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카카오톡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NS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주요 기능으로는 사진 및 동영상 업로드,
쉽게 사진과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 공유에 조금 더 장점을 둔 기능인데요. 바로 스토리 기능입니다. 스토리 기능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짧은 쇼폼 콘텐츠의 형태로 24시간 동안 유지되는 일회성 콘텐츠인데요. 이를 통해서 스토리를 따로 보여주는 카테고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스토리를 빠르게 확인 가능하고 자신의 스토리 또한 올릴 수 있음으로써 일상 공유가 굉장히 활발하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주요 기능은 팔로우 및 피드 확인입니다. 팔로우한 사람들의 소식을 확인하고 좋아요 및 댓글 소통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주요 기능에 따른 장점으로는 쉬운 사용법입니다. 이제 사진과 동영상을 통한 굉장히 활발한 일상 공유가 장점인데 이 때문에 극단적이고 간편한 사진, 동영상을 통해서 공유하기 때문에 쉬운 사용법의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시각 소통의 장점 또한 가집니다. 왜냐하면 사진 그리고 동영상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는 시각적 자료로서 인지하기 쉽고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시각적 소통의 장점 또한 가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시간 소통입니다. 이는 물론 다른 타 SNS 플랫폼 또한 모두 가지고 있는 장점이지만 인스타그램은 일상 공유를 통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소통 또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스타그램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단점 또한 따라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스타그램의 단점으로 사생활 보호가 있는데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스북이 카카오톡에 비해서 일상 공유가 좀 더 스트링이 된 플랫폼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그것에 비해서 더 스트링이 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일상 공유가 굉장히 활발하고 다른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스타그램에는 팔로우라는 제도가 있는데 팔로우를 통해서 자신이 팔로우를 맺은 사람들만이 스토리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팔로우를 맺지 않은 사람들 또한 자신의 스토리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진 또는 동영상 노출로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스타그램의 사용법에 대해서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얘기를 드리자면 청년층 같은 경우는 이미 인스타그램을 쉽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의 사용법은 노년층이나 유아층을 대상으로 설명드리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대부분은 아이폰보다는 갤럭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를 바탕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스타그램을 다운해 줍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를 1번부터 6번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은 홈페이지입니다. 자신이 팔로우한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2번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미지, 동영상을 특정 주제에 대해서 찾는 기능입니다.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자신이 검색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것과 더불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게시물들이 노출이 되는데 그 노출된 게시물이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해서 그것과 비슷한 것을 추천해주는 기능 또한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4번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인스타그램의 기능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에 좋아요나 댓글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여기는 다른 사람이 나의 게시물에 좋아요나 댓글로 반응을 보이면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또한 친구 추천의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5번은 내 페이지입니다. 내가 올린 이미지를 확인 가능하고 인스타그램 앱에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6번은 이제 인스타그램의 가장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스토리 기능인데 실시간으로 일상을 공유하고 남의 일상 또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이나 동영상을 쇼폼 컨텐츠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한 일상 공유가 가능하게 해주는 인스타그램의 주요 기능인 스토리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음으로 이제 5번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자신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통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5번이 이제 바로 자신의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곳임으로써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5번에 보시면 팔로잉이 있고 팔로워가 있는데 팔로잉의 경우 보고 싶은 사람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그 사람의 게시물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팔로워는 이제 팔로잉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팔로우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인스타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쉽게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친구 추가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스타그램의 친구 추가는 팔로잉과 팔로우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팔로잉 화면에 들어가 보면은 추천 친구들 통해 팔로잉이 가능하고 또한 그 옆에 팔로워를 통해서 자신을 팔로우한 사람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팔로잉의 친구 추천이 되는 기준을 보면은 전화번호에 저장된 사람 또는 플랫폼의 친구도 저장된 사람을 추천해 줍니다. 근데 이 외에도 이제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요청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바로 카카오 등의 타 플랫폼을 통해서 친구 요청을 하는 것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1번을 누르고 2번의 설정을 눌러서 들어가면 이러한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다시 1번의 친구 팔로우 및 초대를 누르고 친구 초대에 들어가서 플랫폼을 선택 후 팔로잉 요청을 하면은 카카오톡으로 팔로잉 요청이 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플랫폼을 통한 친구 요청 그리고 인스타그램 앱 내를 통한 친구 요청으로 쉽게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쉽게 일상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쉽게 관계를 맺어서 인스타그램 앱을 활발히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